초라한 옷차림의 미영 할머니가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 들어서자 젊은 창구 직원 하영은 미소 없이 대응했다. ATM 이용하세요. 하지만 미영 할머니의 낡은 통장이 기계에 들어가자 하영의 표정이 급변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의 은행은 발칵 뒤집혔다. 달려온 지점장 최 과장은 미영 할머니를 VIP룸으로 안내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전액을 인출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불러낸 인물이었다. 유명 재벌 회장 민호의 표정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미영 할머니는 가방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가 계획한 충격적인 일들이 시작된다. 평일 오전 강남의 은행 지점은 월말로 분주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느라 바빴다. 그중 3번 창구의 하영은 유독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침 회의에서 최 과장이 성과 압박을 했기 때문이다. VIP 고객 유치율이 저조해. 특히 하영 씨.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목표 미달이야.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하영의 머릿속에 최 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돌았다. 성과급이 줄면 월세조차 걱정이었다. 게다가 어제 남자친구와 데이트 취소로 다툼까지 겪었다. 하영은 한숨을 내쉬며 다음 고객을 불렀다. 2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다. 다시 부르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영 할머니가 느릿느릿 걸어왔다. 초라한 옷차림과 오래된 가방을 든 그녀를 보며 하영은 속으로 투덜거렸다. 고액 자산가는커녕 연금 수령하러 오신 분인가? 오늘 운이 없네. 하영은 기계적으로 물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미영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며 말했다.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하영은 짜증을 숨기지 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통장 정리는 ATM에서도 가능해요. 다음엔 그쪽 이용하시면 더 빠르실 거예요. 미영 할머니는 민망한 표정으로 사과했다. 기계를 잘 몰라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하영은 형식적인 미소로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다. 기계가 작동하자 종이가 나오며 하영의 표정이 굳었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는 평생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잠시만요. 하영이 당황하며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미영 할머니가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하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른 직원에게 달려갔다. 직원들이 모여들며 놀라는 모습에 미영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나? 곧 하영이 달라진 태도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통장 정리 바로 해드릴게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미영 할머니는 당황하며 괜찮아요. 그냥 통장만이라고 답했다. 그때 최 과장이 달려와 과하게 친절한 미소로 말했다. 어머, 미영 고객님 아니신가요? 오랜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최 과장은 하영에게 눈짓을 보내며 사무실로 안내했다. VIP룸에서 최 과장은 차를 준비하며 물었다.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미영 할머니는 차분히 대답했다. 통장 정리만 하러 왔어요.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 고맙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섞여 있었다. 최 과장은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어떠세요? 라며 자산관리 제안을 했지만 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한편 로비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수진이 휴식 시간에 사무실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모든 준비 완료. 예정대로 진행 중.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최 과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 중요한 상담 중이야. 나중에 오세요. 그때 미영 할머니가 말했다. 수진이구나. 들어오렴. 수진이 당당히 들어오자 두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최 과장이 어색하게 물었다. 서로 아는 사이신가요? 수진이 대답했다. 60년 지기 친구예요. 학창 시절부터 함께였죠. 미영 할머니가 이어 말했다. 수진이는 내 인생의 소중한 친구야.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오랜 우정과 비밀이 느껴졌다. 수진이 귓속말로 물었다.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지? 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이 그날이야. 최 과장은 화제를 돌렸다. 미영 고객님, 자산관리 계획 어떠세요?
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전에 통장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하영이 통장을 건넸고 잔액 1074억 5892만 1304원이 확인되었다. 하영은 충격에 빠졌고 미영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네요. 최 과장이 물었다. 어떤 이야기를요? 미영 할머니는 말했다.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러 왔어요. 최 과장은 안도하며 얼마를 찾으실 건가요? 라고 물었다. 미영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다. 전부요.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다. 최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액이라니 1000억이 넘는 금액은 사전 본점 통보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지만 미영 할머니는 서류를 꺼내며 이미 한 달 전에 통보했어요 라고 밝혔다. 서류에 본점 직인이 찍혀 있었다. 최 과장은 본점에 확인한 뒤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인출 준비가 되어 있군요. 미영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영은 용기를 내 사과했다. 할머니, 처음 불친절하게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 할머니는 따뜻하게 답했다. 걱정 마세요. 지금 깨달음이 더 중요해요. 밖에서 소란이 나자 창밖을 보니 방송 중계차가 몰려 있었다. 최 과장이 당황하며 이게 무슨 일하고 중얼거렸다. 미영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최 과장님, 태양건설 민호 회장도 부르세요. 그가 와야 거래가 시작됩니다. 최 과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고 30분 뒤 민호가 도착했다. 민호는 미영 할머니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이모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미영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오늘 내 통장의 돈을 모두 찾을 거야. 1조가 넘는 금액이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영 할머니는 서류를 펼쳤다. 여기 내 비리 증거야. 뇌물, 하청 착취, 탈세 자료까지.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어디서라고 물었다. 미영 할머니는 말했다. 내 남편 영재가 회사를 일으킬 때 모든 서류를 보관했어. 내가 30년간 모았지. 수진이 카메라를 든 취재진을 데리고 들어오자 민호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이 냉정히 말했다. 지금 생방송 중이야. 미영 할머니가 30년 만에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야. 취재진이 질문하자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미영 할머니는 말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 30년간 회사의 역사가 왜곡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어. 민호는 결국 항복하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미영 할머니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피해자 보상과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면 증거를 공개하지 않겠어. 그 순간 미영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쓰러졌다. 수진과 하영이 달려갔고 구급차가 도착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암이 진행 중이라 일 2개월 남았음을 알렸다. 미영 할머니는 재단 설립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다. 이 돈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는 태양희망재단을 세울 거야. 민호는 지분 30%를 기부하며 재단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3개월 후 미영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많은 이가 조문을 왔다. 태양희망재단 개소식에서 민호는 진정한 성공은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연설했고 수진은 이사장으로 재단을 이끌었다. 하영은 재단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미영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계속 살아 숨쉬었다.